마치아입니다. 어쩌다 보니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그새마디입니다. 세이코의 SBPX147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 세이코 SBTM323을 다뤘었는데요. 그 영상 댓글 중 한 시청자분이 SBPX147 리뷰를 요청해 주시기도 하고 저도 이 시계가 오래전부터 한번 보고 싶기도 했었어서 연이어서 그새마 시계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SBPX147은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SBTH007 그리고 바로 직전에 SBTM323과 마찬가지로 세이코 셀렉션이라는 컬렉션에 속해 있는 모델입니다. 세이코의 일본 내수 전용 모델로 이루어진 라인업이고 가격적인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그새 맛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들도 많이 있고 사이즈도 크지 않은 사이즈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국 내 시계 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컬렉션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들고 온 SBPX147은 일단 시계 가격만 약 25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SBTH007이 현재 가격이 아직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기준으로 한다면 이 SBPX147이 앞서 리뷰했던 SBTH007이나 SBTM323보다도 가격 면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계를 실물로 처음 봤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느꼈던 건 생각보다 절제된 느낌이라는 인상이었습니다. 생각보다라고 한 이유는 이 시계를 사진으로만 봤을 때 조금 걱정스러웠던 요소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시계가 야광 없는 칼침, 인덱스로만 구성된 시간 표시, 그리고 요일창 없이 날짜창만 있는 굉장히 심플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단순하고 절제된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었는데 초와 분해 표시를 경사면을 주어서 자칫하면 다이얼의 절제된 분위기를 방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물을 직접 보니 경사면이 다이얼 안쪽으로 깊이 침범하지 않고 검은색 다이얼 특성상 경계가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으면서도 약간의 입체감을 자연스럽게 더해주는 정도의 느낌이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복잡하거나 산만하지 않고 단순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 강합니다. 다이얼은 썬버스트가 들어간 검은색 다이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리뷰했던 SBTM323의 숯 같은 다이얼에 비하면 조금은 평범한 느낌인데요. 특별히 강한 인상은 없지만 덕분에 오히려 다양한 스타일에 무난하게 잘 어울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디테일 중 하나는 사실 디테일이 없어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다이얼 6시 방향에 아무런 무브먼트 타입 표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세이코의 경우 솔라 무브먼트를 쓰는 시계들에서는 솔라라는 문구가 박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계는 무브먼트 타입 표기를 생략해서 다이얼의 심플함을 강조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핸즈는 야광이 없는 칼침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형태에 있어서 야광으로 인한 불연속적인 느낌 없이 역시나 단순 절제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인덱스는 SBTH007에 비하면 좀 더 가늘고 정제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덕분에 전체적으로 조금 더 섬세하고 유려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거기에 이 입체감 있는 고리, 국내에서는 이 부분을 르호라고 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입체감 있는 고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에 경사면이 들어가 있어서 케이스와 다이얼의 경계면이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되는 듯한 시각적 효과를 주고 있고 여기에 러그의 라인도 다른 두 모델보다 살짝 더 얇고 곡선을 강조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이미지가 SBTH007이나 SBTM323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방향으로 정돈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 정제된 느낌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다른 두 시계 대비해서 이 SBPX147은 어딘가 불연속적이거나 단단해 보이면 깎아내고 다듬은 듯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전반적인 시계의 이미지가 유연하고 부드러운 인상인데 다른 둘과 비교를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인상이 좀 흐릿한 느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 시계에 대해서 가장 큰 호불호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이즈를 보시면 케이스 38.7mm, 러그틀러그 44.5mm, 두께 9.6mm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리뷰했던 SBTH007이 37.4mm, SBTM323이 39.5mm였으니까 세 모델을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대략 1mm씩 커지는데요. 최근에 시계 사이즈가 다시 작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40mm 정도가 표준 사이즈라고 한다면 SBPX147은 평균보다 살짝 작고 두께도 9.6mm로 두껍지 않아서 긴팔 셔츠 소매 아래로도 무리 없이 들어가고
17.5cm인 제 손목에 착용했을 때의 느낌은 전체적으로 손목에 잘 밀착되는 느낌이라 사이즈 밸런스는 딱 적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슬릿은 SBTH007과 비교했을 때 가운데 링크에 약간 더 입체감을 주긴 했지만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고요. 할로우 핸드 링크, 프레스드 방식의 클래습, 눈에 띄는 유격 등 만듦새 자체는 SBTH007이나 SBTM323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 가격대의 세이코 시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브레이슬릿의 퀄리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브먼트는 세이코의 V157 광충전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5초, 완충 시 파워 리저브는 약 10개월로 한번 충전해두면 약 1년 가까이 손이 가지 않아도 되는 관리하기 아주 쉬운 무브먼트입니다. 초침은 SBTH007 대비해서는 초침이 세컨드 트랙의 표시에서 벗어나는 오차는 작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SBTM323과 동일한 수준으로 잘 맞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수 성능은 10기압 100m, 크리스탈은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해서 무브먼트와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사용성 면에서 부족함 없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이코의 SBPX147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전에 그세마 시계들을 다루면서 했던 이야기와 중첩이 되는 내용이 많아서 그런지 딱히 할 말이 많지 않았던 시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전에 다뤘던 그세마 시계들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세마 시계들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각각의 개성들이 있는데 이 SBPX147은 그세마 시계들 중에서 SBTH007이나 SBTM323이 커버하지 못하는 정제된 느낌의 유려한 이미지라는 자신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계를 착용했을 때 눈에 많이 띄는 시계보다는 디테일은 디테일대로 있으면서 조용한 존재감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잘 맞는 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치얏이었습니다.